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키 리눅스에서 이 그누보드 APM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저희가 스크립트에서 직접 작성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에 이 설치할 때 자동화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때 자동화 스크립트가 여기 이렇게 리무브로 저희가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파일을 직접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의 요 스크립트는 제가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거기에 그 영상 거기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이 로키 리눅스 현재 버전은 자 OS 릴리즈 보면 지금 8.8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설치하는 부분 중에 기본 버전이라는 게 있고 또 최신 버전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기본 버전이 뭐냐면 이 로키 리눅스에서 APM을 유무로 설치했을 때 혹은 DNF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깔려 있는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APM이 아시겠지만 계속 버전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최신 버전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그 최신 버전을 받는 그 저장소를 설치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기본 버전에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리아DB PHP,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합니다. 자, 기까지 다 설치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자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의 내용들을 그대로 자동화 스크립트로 이 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대로 설치하는 걸로 목표를 했어요. 자, 이 셋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크립트를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용할 때 자동화해 갖고 설치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설치할 때 이 세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갖다가 수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 세드는 뭐 유닉스나 리눅스 쪽에서 이 텍스트의 어떤 변환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분해하거나 변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만든 지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뭐 한 74년도, 3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라인에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자동화로 설정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PHP, FPM, 그 다음에 HTTP라고 하는 아파치 웹서버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스타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 현재 마리아DB도 좀 더 최신 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리아DB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최신 리포지토리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본 버전이니까 유무로 혹은 DNF로 설치한 내용에 대한 거를 그냥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UTF-8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서트 시켜놓고요. 여기 S는 수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는 인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DB도 그대로 UTF-8 버전으로 스타트하고 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를 패스워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my.cnf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버전이 최신 버전 10점 때는 인증의 기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노코로스트의 루트 사용자는 그대로 접속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치하는 버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자동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비밀번호 만들어 놓고 자동화 그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 변수를 원래는 위에서 다 설정한 다음에 변수명으로 사실 대체하면 돼요. 근데 좀 더 빠르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APM이 설치가 됐어요. 여기까지 1번, 2번, 3번을 하게 되면 APM이 연동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PM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애플리케이션 중에 그누보드를 저희가 올렸어요.
그래서 바에따따따의 HTML에 들어가서 파일이 있으면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기수로 땡겨 와가지고 관련된 이 그누보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누보드가 설치가 될 때 그 그누보드 그 설치될 때 데이터 디렉토리 밑에 요 웹에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파일들이 저장될 수 있게끔 SE 리눅스의 사용자가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리드 라이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웹 사용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인지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DB를 그누보드가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방화벽을 내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은 여기서는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얘가 지금 저쪽에 있는 네트워크 방화벽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애는 여기에 접속하는 IP 주소는 192.168점, 자, 100점, 지금, 잠깐만요. 얘가 몇 번, 10번이었어요, 10번. 갑자기 IP 주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얘가 외부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는 접속이 안 돼서 직접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을 100.10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서버의 IP 주소가 10.10.10.10이에요. 그래서 이 10.10.10.10으로 돌려주게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네트워크가 외부에 네트워크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방화벽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삭제한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냥 설치한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파이어월드를 80번하고 443만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이어월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노보드 설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10은 이제 외부 네트워크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10.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네트워크 방화벽 때문에 파이어월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APM 인스톨. 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설정이 끝나면 설정에 대한 내용을 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뭐 그누보드를 설치를 여기서는 하지만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기에 설치하겠습니까?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저희는 지금 요 스크립트에서는 그누보드가 설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엔터 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그누보드 5를 받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IP 주소는 지금 10.10.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요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걸로. 자, 요거는 지금 여기 파이어월 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어요. 얘가 자, 192.168.100.12의 요 IP 주소에 나트 테이블에 보시면은 데스티네이션 나트 외부에서 100.10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10.10.10.10으로 돌려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제가 이쪽에서 한번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설치한 거고요. 이미 이제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설치가 다 되고 나서 다시 삭제한 거예요. 그럼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누보드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그누보드라고 해갖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누보드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누보드, DB도 그누보드, 비밀번호도 그누보드. 다음 누르면 설치가 시작이 되고,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어드민의 그누보드 엔터 치면 그대로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게시판에 글 하나 뭐 올리면 잘 접근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잘 들어가는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만 한번 넣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 완료. 그러면 이제 잘 들어가는 거 봤고요. 뭐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영상 해가지고 뭐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튜브.com 들어가서 자,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넷. 이게 왜 이제 뭐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영상은 이게 모퍼하게 이게 그 안에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할 때는 자, 여기다가 HTML을 반드시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 주시고 작성 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잘 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설치는 잘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삭제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는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삭제에 중점을 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바에 리브에 MySQL에 가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바에 따따따의 HTML 디렉토리도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기에 웹에 관련된 내용의 뭐 페이지들이 별로 없겠지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TC의 PHP에 대한 설정들, HTTP에 대한 설정들, 그 다음에 ETC의 마리아DB에 대한 설정들 이런 애들이 설정 파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리무브로 이제 지울 때는 그냥 막 지우면 안 되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만들 때는 그냥 자료를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삭제하려고 보니까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백업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변수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에 플러스를 앞에다가 주면 얘네들을 포맷 형식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10분 초 해가지고 이거를 명령어 대체로 해갖고 투데이에다가 변수를 넣어놓으면 얘가 뭐 2023년 뭐 12월 7일 5시 뭐 몇 분 몇 초까지 이 변수에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명령어가 그러면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에코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에 이제 얘가 그대로 자, 요렇게 치면 혹은 요렇게 치면 명령어 대체로 해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날짜에 요 시간에 요 분의 요 초는 계속 바뀌겠죠. 왜 그러냐면 겹치지 않게 하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가 홈 디렉토리의 디렉토리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쪽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 중지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아파치 PHP 마리아DB를 먼저 백업을 해요. 디렉토리를 아까 여기 투데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관련된 명령어 대체를 이용해서 먼저 날짜, 시간, 그걸 구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 변수에 들어있는 애를 디렉토리를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MV로 이거를 그대로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안 옮기면 큰일 나거든요. 지워버리면. 그래서 원래 파일은 이렇게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도 나는 백업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여기 4번을 주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주석을 막으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를 그러면 원본을 보존할 거예요. 라고 하면 MV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애가 그 안에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투데이로 만들어진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존의 이 DNF를 이용해서 제가 지금 로켓 리눅스니까는요. 그걸 이용해서 설치된 패키지들을 다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리브의 MySQL에 여기다가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파일 하나 대충. 그래서 여기다가
자, abc.text. 그러면 지금 보시면 abc.text가 여기 지금 있죠. 나중에 백업 받을 때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apm remove. 그러면 마리아DB HTTP 서비스를 다 중지시키고요. 그대로 패키지를. 자, 워낙에 이제 빨리 도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애가 이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지금 뭔가, 제가 이게 이제 리무브, 옮겨 놔가지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좀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삭제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어쨌든 다 잘 된 거예요. 됐고, LS로 확인해 보시면 오늘 날짜에 시간으로 그대로 백업이 됐고, 만약에 연구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따따따 안에 HTML이 있고 그 안에 그누보드 5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SQL에 제가 abc.text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의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PM에 대한 애를 인스톨하고 리무브하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모로 혹은 DNF를 설치하는 거는 DSO 방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DSO. 자, DSO는 우리가 다이나믹 쉐어드 오브젝트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실무에서는 꼭 DSO만 있는 건 아니고 스태틱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APM을 컴파일해갖고 연동해갖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유무로 DNF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DSO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예, 삭제를 그대로 또 DNF로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로 자동화 시키는 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